여러분, 혹시 큰맘 먹고 사온 상추나 토마토 모종이 하루 만에 축 늘어져서 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물을 줘도 햇빛에 두어도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속상하죠. 그런데 만약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약한 모종을 단 48시간 만에 빳빳하고 생기 넘치게 되살려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화학비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부터 농부들이 비밀스럽게 전수해온 놀랍고도 경이로운 식물 소생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시든 모종을 그대로 뽑아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기적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이 비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텃밭과 베란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든 식물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을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이 놀라운 비법은 사실 현대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로마 시대와 아시아의 오래된 농경 사회에서는 식물을 옮겨 심을 때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식물의 가지를 물에 우려내어 사용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선조들은 자연에서 얻은 천연 성분이 식물의 뿌리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하고 면역력을 극대화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고대의 물이 식물의 호르몬 체계를 자극하여 놀라운 회복력을 부여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싱싱하던 모종이 우리 집에만 오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걸까요? 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화원이나 시장에 가서 초록색의 튼튼한 모종을 사옵니다. 정성스럽게 흙을 파고 모종을 심은 뒤 물을 흠뻑 주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화분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빳빳하던 잎사귀들이 마치 마라톤을 마친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줄기는 힘을 잃고 꺾여 있고 잎은 생기를 잃어갑니다. 초보 식물 집사들은 이때 엄청난 자책감에 빠집니다. 이것을 원예 용어로는 이식 스트레스, 즉 몸살이라고 부릅니다. 온실의 완벽한 온도와 습도 속에서 곱게 자라던 어린 식물이 갑자기 낯선 환경, 새로운 흙, 차가운 바람을 만나면서 엄청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낯선 무인도에 뚝 떨어져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뿌리는 아직 새로운 흙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잎에서는 수분이 계속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비상사태인 셈입니다. 잎을 늘어뜨리는 것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숨을 죽이는 식물만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려내는 첫걸음입니다. 이식 몸살로 식물이 축 늘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열이면 9명의 초보 가드너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식물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화원에 달려가 가장 비싼 화학 비료나 앰플형 영양제를 사와서 흙에 듬뿍 꽂아주는 행동입니다. 식물이 아프니까 무언가 영양분을 잔뜩 먹여야 기운을 차릴 것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 행동은 오히려 식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한 장염에 걸려 물도 소화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입에 아주 기름진 소고기, 스테이크를 억지로 쑤셔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로운 흙에 적응하지 못해 잔뿌리가 닫히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독한 화학 비료가 들어가면 흙 속의 염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오히려 식물 뿌리에 남아있던 수분마저 흙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뿌리는 검게 타버리고 식물은 회복 불능 상태로 말라 죽게 됩니다. 아픈 식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영양제가 아니라 망가진 뿌리를 스스로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 물질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천연치유법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선조들이 사용했던 천연 진정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우리 주변의 냇가나 호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드나무에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농부들과 옛 아시아의 지혜로운 농업인들은 식물을 새로 심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 반드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 물에 담가두고 그 물을 식물에게 주었습니다. 현대 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버드나무 껍질과 가지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리실산은 식물이 병균의 공격을 받거나 가뭄, 추위 같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일종의 천연 면역 호르몬입니다. 또한 이 성분은 식물의 세포 분열을 미친 듯이 자극하여 새로운 잔뿌리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천연 밝은 촉진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시들어가는 모종에 버드나무 추출물을 주면 식물은 즉시 이 호르몬을 흡수하여 스트레스 방어막을 치고 멈춰있던 뿌리의 성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화학 비료처럼 억지로 영양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식물 스스로 살고자 하는 생존 스위치를 켜주는 아주 마법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 신비로운 천연 호르몬이 바로 48시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버드나무 천연 밝은제를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으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주변에 버드나무가 있다면 손가락 굵기만 한 장아지들을 몇 개 꺾어옵니다. 잎사귀보다는 껍질과 줄기에 유효 성분이 많으므로 줄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가져온 버드나무 가지를 전지가위나 칼을 이용해 2cm에서 3cm 길이로 아주 잘게 잘라줍니다. 잘게 자를수록 껍질 속의 살리실산 성분이 물에 훨씬 더 잘 우러납니다. 그 다음 큰 냄비에 물 2리터를 붓고 잘게 자른 버드나무 가지를 한 줌 듬뿍 넣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푹 끓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의 색깔이 마치 진한 녹차나 보리차처럼 노르스름하고 붉은빛이 도는 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지혜가 담긴 천연식물 회복제입니다. 끓인 물은 반드시 산곤에서 하루 정도 완전히 식혀주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그대로 식물에 부으면 뿌리가 화상을 입어 즉사하게 되니 이 점은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식은 버드나무 물을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기적의 물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도시에 살아서 주변에 버드나무가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버드나무 물을 대체할 아주 기발하고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안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인류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두통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는 아스피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람이 먹는 아스피린 한 알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마법의 알약이 됩니다. 단,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스피린을 구입할 때 겉면에 반짝거리는 코팅이 되어 있는 장용정 제품을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 알약을 사용해야 물에 잘 녹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팅되지 않은 아스피린 500mg 하나를 숟가락이나 절구를 이용해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줍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물 2리터에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게 저어서 녹여주세요. 이것만으로 고대의 농부들이 힘들게 끓여 만들었던 버드나무 추출물과 완벽하게 똑같은 효과를 내는 기적의 명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물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식물에게 먹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이면 독이 되니까요. 시든 모종은 위에서 물을 콸콸 붓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물을 주면 흙이 패이고 약한 뿌리가 흔들려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면 관수라는 아주 부드럽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면 관수란 화분 밑구멍을 통해 식물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물을 빨아올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야나 넓은 용기에 우리가 만든 아스피린 물이나 버드나무 물을 화분 높이의 3분의 1 정도 오도록 찰랑찰랑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모종이 심긴 화분을 그 물에 조심스럽게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흙이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모세관 현상을 통해 물과 살리실산 성분을 머금게 됩니다. 뿌리가 전혀 다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회복제를 들이킬 수 있는 것이죠.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담가두면 화분 위쪽의 흙까지 촉촉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분을 꺼내어 바람이 잘 통하는 방으늘에 둡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남은 물을 분무기에 넣어 늘어진 잎사귀 앞뒷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잎을 통한 수분 흡수까지 도와주어 회복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마법의 요법을 실행하고 나면 시간대별로 아주 경이로운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처방을 내리고 12시간이 지나면 땅바닥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던 모종의 잎사귀 끝이 아주 미세하게 위를 향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세포 속으로 수분과 살리실산이 침투하여 팽갑을 회복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꺾여서 덜렁거리던 얇은 줄기에 빳빳한 힘이 생기고 누렇게 변해가던 잎사귀의 색깔이 다시 짙은 녹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모습이죠. 마침내 48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약한 모종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잎을 뻗고 서 있을 것입니다. 뿌리 쪽에서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솜털 같은 뽀얀 잔뿌리들이 새롭게 돋아나 흙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살리실산 성분이 이식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면역 체계를 재가동시킨 덕분입니다. 단 이틀 만에 식물은 지옥에서 돌아와 폭발적으로 성장할 완벽한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가드닝이 주는 가장 큰 감동이자 짜릿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48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막 옮긴 환자처럼 이제부터는 세심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적처럼 살아난 모종을 보고 기쁜 마음에 갑자기 땡볕이 내리쬐는 직사광선 아래로 화분을 옮기면 절대 안 됩니다. 간신히 회복한 식물에게 다시 화상을 입히는 꼴이 되니까요.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커튼을 거친 부드러운 햇빛이 들어오고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곳에 두어 서서히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흙의 겉면이 손가락 한 마디 깊이까지 완전히 말랐을 때만 깨끗한 맹물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흙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새로 난 약한 잔뿌리들이 며칠 못 가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나 비료는 식물이 완전히 생기를 되찾고 새로운 잎을 2-3장 이상 눈에 띄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초반에 이식 몸살을 극복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린 모종은 나중에 가을이 되면 다른 모종들보다 훨씬 더 굵은 줄기를 자랑하며 2배, 3배 더 많은 열매와 잎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식 스트레스로 시들어가는 모종을 살려내는 2000년 된 고대의 비밀과 그것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아스피린 요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억지로 독한 비료를 먹이는 대신 식물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뿌리를 뻗게 만드는 천연 호르몬 살리실산의 원리는 그야말로 자연의 경이로운 마법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축 늘어진 식물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은 원리만 알면 여러분 누구나 집에서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봄철 화원에서 사온 모종이 시든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은 없으시겠죠. 식물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베란다와 텃밭은 1년 내내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식물 집사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식물 몸살 극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초보 가드너들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